어머니,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시켜놓아요. 어머니, 애는 절대 단 거 주시면 안 돼요. 요즘 당 섭취 조절하고 있거든요. 응. 새벽 4시, 한 여인이 어둠 속에서 짐을 쌉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이며 3년 동안 잠들었던 거실 바닥, 그 위에 놓인 가방 하나, 안에 든 것은 고작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뿐입니다. 3년, 1095일,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자기 생활하셔야죠.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돌아가는 게 맞지. 그 순간 67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공짜 베이비시터였다는 것을. 현관문을 엽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는 손주가 곤히 잠들어 있고 아들 부부도 편히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몇 달 후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왜냐하면 정자 씨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것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수십억의 비밀을. 이정자 67세. 경상도 깊은 산골, 낡은 단층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인.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새벽이면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남편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았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매일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유일한 말벗. 이웃 할머니가 가끔 들러 수다를 떨어주는 것이 전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가을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정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빨리 말해요. 시간 없다니까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엄마, 사실은 우리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에? 응, 지금 둘째야. 5살 됐는데 집사람이 직장을 못 그만두겠대. 정자 씨는 손주가 벌써 5살이나 됐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베이비시터 쓰려고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심심하실 텐데 오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심풀이로 손주를 보라는 건가.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도와줄 수 있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한 1년 아니면 조금 더. 뒤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1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소 2년에서 3년은 봐주셔야죠. 정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년에서 3년. 엄마, 부탁이야. 우리 정말 엄마 아니면 안 돼.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들. 알았다. 내가 가마. 진짜. 엄마, 고마워.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날 밤부터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약, 남편 사진, 그리고 통장. 몇백만 원 되지 않았지만 정자 씨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손주 용돈도 주고 아들 생활비도 보태줘야지. 떠나기 전날 정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서울 좀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이 힘들대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첫 차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산, 들판, 작은 교회.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여기 도착했다. 아, 엄마 택시 타고 와요. 문자 보낼게요. 응? 마중은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했지만 정자 씨는 긴장으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분 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4층짜리 건물들이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좁았습니다. 12층 12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 어머니, 웃음기 없는 얼굴. 왔다. 늦으셨네요. 벌써 10시 반인데.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버스를 탄 것을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세요. 현관에 두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며느리는 그 말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 동수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정자 씨가 다가가려는데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손 먼저 씻으세요. 애가 요즘 장염 때문에 예민해서요. 아, 그래? 정자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자신.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저희 집 규칙이에요. 규칙. 정자 씨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1. 아침 6시까지 기상, 7시까지 아침 준비. 2. 아이는 오전 10시 어린이집 등원, 오후 3시 하원. 3. 집안 청소는 매일 청소기 걸레질 필수. 4. 아이에게 간식 줄 때 반드시 확인받을 것. 5. 저녁 6시까지 저녁 준비 완료. 6. 아이 목욕은 오후 6시 반, 물 온도 38도 정확히. 7. 낮 시간 TV나 라디오 소리 내지 말 것. 8. 냉장고 음식 함부로 먹지 말 것. 정자 씨는 종이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 이해되시죠? 애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아들은 며느리를 먼저 봤습니다. 여보, 나 왔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정자 씨를 봤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죠? 앉으세요. 괜찮아. 저녁 식사 시간.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어머니가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시켜놨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는 절대 담궈주시면 안 돼요. 요즘 당 섭취 조절하고 있거든요. 응.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제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애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니 주무실 곳은 거실이에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거실 한쪽에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서 자라는 건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시면 돼요. 저는 애 재워야 해서요. 정자 씨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낯선 싱크대, 낯선 그릇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정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만 가득한 도시,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정자 씨는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 얇은 이불, 옆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늙으셨네. 제대로 애 볼 수 있을까? 아들의 대답, 괜찮을 거야. 당신은 맨날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대로 확인이나 해요. 알았어.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아들이 힘들다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자 씨의 첫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 바닥은 딱딱했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적어준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현미밥, 국은 싱겁게, 김치는 덜 익은 것으로. 정자 씨는 메모를 보며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6시 반,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을 힐끗 봤습니다. 어머니, 국은 끓이셨어요? 응, 끓였어. 며느리가 국 냄비 뚜껑을 열어 맛을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요. 제가 저염식 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에휴, 다시 끓여야겠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간 안 하고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국 냄비를 들고 물을 더 부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그래. 여보, 나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아들은 엄마에게 대답도 듣기 전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7시, 아들 부부가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애 잘 부탁드려요. 저녁 6시쯤 들어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 씨와 손주 단둘이 남았습니다.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자 씨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매가 있잖아. 하지만 손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30분을 달래고 나서야 손주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모차에 손주를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시나 봐요? 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다 봐주니. 주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정자 씨에게는 쓰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이집까지 20분.
걸어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손주를 맡기고 돌아오니 11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적어놓은 청소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거실 청소기, 화장실 락스, 베란다 걸레질, 침대 시트 교체, 하나하나 체크하며 청소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놀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과 김치, 조용한 식탁. 라디오라도 틀까 했지만 며느리가 낮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아래층에서 올라온대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매, 아이스크림. 정자 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정자 씨도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주 입 주변을 봤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뭐 먹였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줬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단 거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가 요즘 충치 생길까봐. 조심하는 거라고요. 미안해. 애가 너무 달라고 해서. 애가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애가 뭘 알아요? 어른이 조절해줘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애한테 또 단 거 주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들이 정자 씨를 봤습니다. 엄마, 집사람 말 좀 들어줘요. 애 건강 문제잖아. 알았어. 정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는 정자 씨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제 했던 건데 왜 또 내셨어요?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깝잖아. 아직 먹을 만한데. 에휴,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은 다들 신선한 거 먹어요. 며느리는 그 반찬을 치워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정자 씨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목욕시킨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밤 9시 손주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정자 씨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빨래 좀 해주세요. 세탁기 돌리는 법은 아시죠? 응. 해볼게. 그리고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장 볼 것 리스트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알았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TV만 봤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서인지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손을 씻으며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것을 봤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 10시 거실 불을 끄고 이불에 누웠습니다. 아들 부부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보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정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고향 집 천장을 떠올렸습니다. 낮고 따뜻했던 천장, 별이 보이던 밤하늘,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자 밥 먹던 조용한 저녁. 그것들이 그리웠지만 정자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아들을 돕기 위해서야. 조금만 더 견디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3년 동안 반복될 일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3년 동안 감사의 말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해졌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6시 아침 준비, 7시 아들 부부 출근, 10시 어린이집 등원, 그 사이 청소, 빨래, 장보기, 오후 3시 어린이집 하원, 저녁 준비, 설거지, 손주 재우기.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하루 속에서 정자 씨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 씨가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했고 몸에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후들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밥은요? 지금 하고 있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 애한테 옮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애랑은 떨어져 있을게. 그래도 조심해 주세요. 애가 아프면 저 회사 못 가거든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들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정자 씨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왜 이래요?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요? 미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에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간장을 더 넣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약국에 갈 힘도 없이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일어나야 했으니까. 또 다른 날, 정자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발이 헛디뎌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려 했지만 정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 무릎을 씻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무릎의 상처를 보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다친 무릎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 왜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어머니 애가 왜 또 울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정자 씨는 그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자 씨도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갔다 올게요. 나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자.
오, 정자야. 어떻게 지내? 서울 생활은? 그냥 지내. 손주 보는 재미는 있지? 정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미가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자야, 왜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정자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매, 나 햄버거 먹었어. 그래, 맛있었니? 응. 손주만이 정자 씨를 밝게 대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옷 좀 샀어요. 요즘 세일하더라고요. 정자 씨를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외롭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 정자 씨는 고향 집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아, 이거 엄마, 뭐예요? 돈 좀 너희 쓰라고.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평생 모은 돈, 아들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 그날 밤 며느리가 아들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돼. 생각보다 적네. 그래도 엄마가 주신 거잖아.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애 유치원비도 안 되는데. 정자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애 봐주고 있어.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하하하. 공짜 베이비시터. 정자 씨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정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최고다. 할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상 받았어. 손주가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상장을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엄마, 아빠 피를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들 그림 대회 1등.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자 씨가 매일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아준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정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 고향에 좀 다녀와도 될까?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요? 애는 누가 봐요? 일주일만. 오래된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안 돼요. 우리 둘 다 회사 일 바쁜데 어떻게 애를 봐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가도 되잖아. 그래. 정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편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사진을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의 시간. 감사는 당연함이 되었고 사랑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3년 2개월째 되던 봄, 손주가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애도 컸잖아. 어린이집도 종일반 다니고. 그래서 어머니, 계속 이렇게 계실 건가? 정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 우리끼리 살고 싶지 않아? 신혼도 아니고 맨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도 엄마가 애 봐주시잖아. 종일반 다니면 우리가 봐도 되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있으면 불편한 것도 많아. 우리끼리 얘기도 못하고 맨날 눈치 보이고. 정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기 생활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여기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말해?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할게.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 정자 씨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조용히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 씨를 보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그 대화를 잊으려 했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정자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공기.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던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정자 씨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린 거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애도 컸고 종일반도 다니고. 정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걸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기 생활하셔야죠. 계속 우리한테 매여 계실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정자 씨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달라는 것. 정자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그 한마디에 정자 씨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엄마도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잖아.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들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좀 고향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 아들은 마지막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가라는 것. 정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자 씨는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자 씨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매, 어디가? 정자 씨는 손주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매 집에 가야 해. 싫어. 할매 가지 마.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할매는 할매 집에 가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지. 정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자 씨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봉지, 남편 사진. 3년 동안 가진 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고 건강은 나빠졌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밤 10시였습니다. 정자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가시게요? 그래, 내일 아침이면 너희 불편할까봐. 그래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나와 달려왔습니다. 할매, 가지 마. 정자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매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할매, 손주가 울먹였습니다. 정자 씨는 손주를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돌봤던 집. 하지만 이제 그곳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잘 살아라. 정자 씨는 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얘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방을 꼭 껴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정자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버스가 왔습니다. 정자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그 속에서 3년을 살았지만 정자 씨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고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자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한 어머니. 그는 이제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고향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집,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여보, 나왔어요. 정자 씨는 남편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고 마당의 잡초를 뽑고 텃밭을 다시 일궜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났으니까. 어느 날 오후 정자 씨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고 이불을 개고 그러다 서랍 맨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남편의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요. 먼저 가서 미안하오. 나는 당신이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 많았소. 그래서 이것을 남겨두. 이 땅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일구던 곳이오. 기억하시오? 당신이 여기서 고구마를 캐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지. 나는 이 땅을 당신 이름으로 해뒀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있어. 이건 오롯이 당신 것이오. 당신 혼자 외롭지 않게 당신이 필요한 데 쓰시오. 여보, 사랑하오. 영원히. 정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마을 뒤편 들판. 정자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땅을 기억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곳. 하지만 오래전에 팔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다시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자 씨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생각했구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씨, 잘 계셨어? 이장님, 어서 오세요. 정자씨, 큰 소식이 있어. 이장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그 뒤편 들판 말이오. 거기 정부에서 산업단지 만든다고 발표했어. 정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대기업이 공장 짓는다고요?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이장이 흥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자씨, 그 땅이 당신 명이라며? 이거 큰일 났어. 큰일이요.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요. 어쩌면 100억도 넘을 수 있어. 정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십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정자씨, 이제 팔자 고쳤어. 자식들도 좋아하겠구만. 이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정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구려.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정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넓은 집도 살 수 있고 손주 교육도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짜 베이비시터 300만 원밖에 안 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돌아가는 게 맞지?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던 들판.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 어린이 장학기금 모금,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정자 씨는 그 공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부요? 이렇게 큰 땅을요? 네, 하지만 이건 수십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부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가족분들은 아십니까? 정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은 모릅니다. 그리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땅이고 제 결정입니다. 제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담당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수십억의 땅이 기부되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청을 나오는 길. 정자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을 나눴어요. 우리 아들한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정자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자존심은 남았습니다. 가족은 떠났지만 자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연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그런 큰 돈을 기부했을까? 하지만 아무도 정자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홀몸 노인일 뿐이니까. 정자 씨는 그 소문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멀리 서울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귀에까지. 3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씨는 한참을 전화를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땅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자 씨는 침묵했습니다. 왜?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전부 기부하신 거예요? 말해서 뭐하니? 엄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었는데.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한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었잖아. 그냥 일손이었지.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라. 정자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며느리는 정자 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아프셔도 외로우셔도 혼자 참으시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희생을, 어머니 사랑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그냥 도구로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몸으로 엄마, 아들은 정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 군데군데 상처 자국. 엄마, 이 손이 3년 동안 아들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댔습니다. 이 손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눈물이 정자 씨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 말만 듣고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셨을 때 저는 무시했어요. 엄마가 고향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막았어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는 몰랐던 척했어요. 아들은 정자 씨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버린 아들이에요. 손주가 정자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매, 미안해.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들판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며느리가 놀란 듯 정자 씨를 봤습니다. 엄마가 말을 안 했어.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럽다고. 정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힘들까봐 그냥 참았어. 근데 너희도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했지. 정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말해야 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거야. 서로 상처만 주는 거고. 정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정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는 모두 사람이야. 피 흐르는 사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거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정자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와 함께 사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정말 달라질게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정자 씨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고 엄마 자리니까. 며느리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정자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이제는 아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놀러 오너라. 손주 얼굴도 보여주고. 정자 씨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손주가 정자 씨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할매, 사랑해. 할매도 우리 손주 사랑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운 이야기, 아들이 후회한 이야기, 정자 씨가 견뎌낸 이야기, 모두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당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 오후 정자 씨는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정자 씨를 안습니다. 할매, 우리 손주 왔구나. 며느리가 큰 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고맙다. 어머니, 제가 오늘 청소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정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이 마당을 쓸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 말들이 쌓여 다시 가족이 되어갑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고맙다 찾아와줘서. 아들이 밥그릇을 들며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자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 짓습니다. 엄마도. 손주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 최고. 그렇게 식사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지만 집안은 밝습니다. 불빛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현관에서 며느리가 정자 씨를 꼭 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다 알아. 며느리는 한참을 안겨 울었습니다. 차가 떠납니다. 정자 씨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아들. 이제 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잘 나눴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정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고 가장 힘들 때 혼자 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견뎌낸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것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말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들이 쌓여 진짜 가족이 됩니다.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력, 존중을 실천하는 노력,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정자 씨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 끝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너무 늦기 전에, 당연함 속에 묻혀버리기 전에.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니까요. 이것이 정자 씨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한 지혜, 상처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 당연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